지수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.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중소형 대표하고 있는 러셀 2000 지수이죠. 이게 R2000.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, SM 표역인데 이걸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.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이 좀 빠져도 그나마 대형주가 잘 버틴다. 중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확 빠지잖아요. 올라올 때 확 올라오고 팔 때 확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업앤다운 심한 게 중소형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여러분들 중소형주는요. 중소형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볼 것처럼 뭔가 많이 빠지는 이유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요. 이 많이 빠지는 것은 가장 많이 큰 이유가 금리가 아닌가 보입니다. 금리가. 그래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나스닥 100이나 S&P 500은 뭐 잘 버티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아까 선을 그었던 이 전 고점까지 오기는 좀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만, 빠진 폭을 보게 되면 별로 안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대형주 집중하시라 다시 한번 좋은, 대형주가 대부분 다 뭐 미주미 주도주 배당 포트폴리오 다 대형주 위주거든요.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은 빅7 빅테크 기업들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. 애플 약간 빠져 있죠. 제가 보니 상당히 조금 걸려 보여요. 다시 추세가 또 올라오려고 그러면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마존 잘 버티고 있죠. 아마존 알파벳 끄떡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마존과 알파벳은 우리 주도주에 넣었다는 게 바로 요 이유 때문에 넣은 겁니다.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메타도 괜찮아요.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, 마소가 약간의 아직 그 꺾여져 있는 그런 모습. 약간 내려와 있죠. 물론 이제 이때 빠지는 거 아닙니다만 약간 보기에 약간 좀 떨어져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, 넷플릭스 넘어가고요. 엔비디아 역시 잘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. 테슬라 사실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, 테슬라 역시 제가 아까 왜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 생각해, 요것 때문에. 이미 추세가 아직까지는 올라온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, 마소 같은 요 두 가지 기업은요, 올라올 때 약간 시간이 걸려 보인다. 크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맞는 건 아닌데요. 대부분 다 이렇게 50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꺾여 있어 내려올 때 뭔가 반등이 미미하더라고요. 제 경험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그죠? 네. 그 다음에, 이거 제가 재미나서 갖고 온 건데요. 이분이 지금 이제 그런 분입니다. 그런 분인데, CNBC에서 활동하는 분인데, 일단 봤더니, 지금 보게 되면요, 2021년 때, 혹시 기억하세요, 여러분들? 2021년? 엄청 장 썼던, 그때 사상 최고치가 70 몇 번이었죠, 이사님? 70 몇 번? 몇 번이 생각. 제가 그, 슈카한테 알바를 맞았던, 정말 굴욕적인 그 상황을 봤던, 70 몇 번이었어요. 그 정도 많이 올라왔던 시기였는데, 딱 지금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, 지금.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30%가 좀, 두 배가 더 올라가는 거,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? 어마어마 음, 크죠?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진짜 그러면 좋은데, 일단은 그런 필링이 있다. 필링. 예. 촉이 있다. 촉이다. 한마디로 하면 촉인데, 지금까지 약간의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,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요. 실적이 아닌가 싶어요.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으니까. 그때 상당히 실적이 2020년은 좋았기 때문에 2021년과 지금 올해는 약간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 그림 바로 요건데, 제가 한번 갖고 이거 아무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비판하는 겁니다. 아담 조나스의 글을 보실 건데요. 이게 오늘 글이고, 이게 오늘입니다, 오늘. 오늘이고요. 이게 6월 20일 글인데, 딱 보시면 아직 같은 분이죠? 같은 분인데, 아담 조나스가 이번에는요, 업그레이드 했죠, 업그레이드. 6월 달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. 근데, 사실은요, 여러분들, 저도 주도주 만듭니다. 주도주 만들면서 뭐 갑자기 한 종목을 막 두 달 만에 막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쉽지 않거든요? 왜냐면 장기적 시점 보는데 보통 3년치를 봐, 3년치를. 제가 3년치 보면 이런 분들은 얼마나 오래 보요. 아담 조나스는 더 볼 것 같아요. 워낙 또 훌륭한 게 많고. 근데 이거 두 달 만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? 좀 그게 이해가 안 되고, 그 다음에 이때는 뭐라 했냐면요. 지금 밸류에이션 너무 크다. 하이 밸류에이션. 밸류가.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목표 주가 400에 400.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의견 아니겠습니까? 제가 이렇게 2, 3개월은 바꿀 수 있을까 싶은데 바꿨더라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때 나왔던 글 중에 뭐가 있냐면요. 아, 테슬라 랠리는 이제 끝난 거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건데 언라벨링이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승 끝났다는 거예요.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. 6월 달에 나왔던 기사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두 분의 애널리스트 중 한 분이 아담 조나스였는데, 투자가 내려갔죠. 심지어 밸류에이션에서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. 워닝을.
했던 분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. 그때 당시 멘트인데요.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 조나스는요. 테슬라 기업 AI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모든 측면에 하나의 버킷으로 묶는 것, 그러니까 모든 이 상승의 이유를 AI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조언한 겁니다. AI 관련주는 맞는데 모전과 상승을 다 모든 이유를 AI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그때 생각이었고 6월 20일 날 이게 그때 생각이었어요. 근데 갑자기 제가 오늘 이 기사 보자마자 놀란 게 뭐냐면 설마 같은 분인가 싶었다는 거죠. 이것 때문에. 저 이거가 기억이 남거든요, 이게. 왜냐면 그때 주가를 빠뜨렸기 때문에.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오늘 겁니다, 오늘 거. 오늘은 손을 벌리고 있죠. 이런 사진을 뜨면서 60%예요, 랠리 가능성이. 업사이드 포텐셜 60%입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죠. 근데 똑같은 내용을 해서 아까는 AI 때문에 너무 그 테슬라 친선하면 안 되겠다가 갑자기 오늘은요, AI 도적 컴퓨터에 대한 가능성 키우면서 추가로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. 어마어마한 거죠. 어마어마한 겁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천억 달러가 증가하게 되면 주가 많이 올라갈 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250에서 300까지 올린 거죠, 그 주가를. 이게 오늘 기사였는데 물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기사 이런 내용을 갖고 비판할 거 아닙니다만 너무 자주 바꾸는 게 아닌가 싶고 아담 조나스는요 좀 이따 검색하시면 좋은데 2019년 5월 달에는요 테슬라에 대해서 베어 케이스를 10달러라고 했어요. 10달러. 만약에 안 좋아지면 10달러까지 빠진다.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요. 너무 업앤다운. 이 정도면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전략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뭐 그냥 뭐 직원인가? 그런 거죠. 아니 저는 이렇게 바꾸는 분들 답답해요. 왜 이렇게 이거 바꾸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인가? 아니면 아까 우리 이선생 말씀처럼 뭔가 갑자기 꽂힌 건가 싶은데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우리 전략과도 많이 틀리다. 대부분 다 틀려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2019년 3월에 상장한 기업 있죠? 유명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? 뭐가 있습니까? 이선생 맞춰보십시오 한번. 2019년 3월에 상장한 기업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.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번. 2019년 3월. 네. 찾지 마시고 여러분 다 한번 2019년 3월에 IPO한 기업, 상장한 기업, 아주 훌륭한 기업이 있습니다. 스노우플레이크. 그 기업이 1,200억 달러의 시총을 받았던 네. 우버예요, 우버. 그거. 우버. 근데 여러분들 이 시총 자체가 얼마냐면 그때 당시에요. 다 밑에였어. 3M 밑에 있었고 엔비디아가 밑에 있어요. 엔비디아가. 다 밑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엄청나게 친손했던 이 기업이 그렇게 안 갔지 않습니까? 제가 볼 때는요. 약간씩 애널 틀리는데 사실 아담 조나스 좀 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아담 조나스 얘기를 많이 어떤 좀 자료할 때 첨가했던 분인데 지금 안 하려고요. 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 듣지 마시고 하여간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올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천억 달러에 대해서 좀 이따 이사님 설명하시면 좋은 거니까 이건 5천억 근데 사실 이사님 어디에는 5천억 달러 어디 6천억 달러 나오는데 5천억인가 6천억입니까 정확한 게? 대부분 5천억 달러가 더 그렇죠. 기사가 많던데. 다 네. 달라요. 어디 네. 6천억이 어느 5천억이기 때문에 네. 레포트는 음. 5천억 달러로 봤는데, 제가. 네. 그렇습니까? 네. 레포트가 맞겠죠? 해서 좀 네. 이따가 5천억 달러에 대해 근거는 우리 선생님께 내용을 좀 들으시면 저는 모르는 거니까요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요. 이거죠. 모로코. 제가 이제 기업 기사 아닌 거, 경기 기사 아닌 거 하나씩 보여드리죠. 6.8의 지진이 나왔는데 엄청 큰 거죠. 120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었다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2,400명이 사망했고 30만 명이 일단 피신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었다고 보시면 좋고 아직까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 3.9로 보여주고 있다. 강도가. 지진 강도가 여진이 3.9랍니다. 엄청 세죠.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저희는 한국은 좀 이런 게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자연재해 심한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하여간 모로코 다시 한번 사상자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모로코에 또 9일 테러까지 일어났던 날이다 보니까 약간 무거운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여러분 다 아는 기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한국 기사는요. 사상자가 2,100명대 보이죠. 2,100명대. 근데 현재 라이브 업데이트한 게 400명이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좀 올해부터 좀 마음이 좀 그렇죠. 참고하시고 정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좀 마음이 아픈 게 실제 이제
이렇게 이런 자연재해가 있는 국가의 시민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.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? 잘못한 게 있다면 굳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거가 잘못이잖아요. 근데 너무 좀 심한 게 아니고 어떤 국가에 살면은 이런 문제가 없고 어떤 땅에 태어나면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게 많이 꽂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요. 물가 보죠, 물가. 물가인데 지금 보시면 미국이 3.2%입니다. 한국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, 여러분들? 3.4% 몰랐죠? 몰랐어. 아마 미 현지에 있는 물가 다 아시고 금리 결정 다 아시죠? 근데 한국 모르지 않습니까? 네, 3.4니까 높아요, 한국이 더. 높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되시겠지만, 중요한 게 뭐냐? 이번 13월 10회 전망이 3.6%입니다. 높아지는 거죠? 요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요것만. 예, 요것만. 어차피 이제 내일 되면 많이 내일 모레 되면 많이 얘기할 건데,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는구나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네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르헨티나 113%. 이건 뭐 하는 겁니까, 도대체? 하는 건데, 이건 진짜 엄청 심한 건데,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. 지금 이제 금리가 97%가 그래요, 거기가. 그럼 이제 1년에 예금 맡기면 더블 나는 거 아닙니까, 더블? 뭐 맡기면 돈 벌긴 하는데, 실제 이거 은행이 돈을 안 받아요. 그냥 여러분들 금리만 그런 거고, 돈 안 받습니다, 여러분들. 심지어 은행 가면 달러 환전도 안 돼요. 달러 있으면 완전히 왕이에요, 왕. 왕.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분들은요, 월급 받으면 무조건 그날 다 물건 사버려요. 왜냐면 어차피 내일 되면 값이 또 올라가니까. 월간 뭐 주마다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10%래요. 물가가 막 심할 때는 일주일마다. 그러니까 오늘 돈 있으면 바로 물건 사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아시죠?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 뭡니까? 디플레이션. 빠지는 거죠. 그러니까 물건 안 사요. 그때는 어차피 물건이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돈이 왕이에요. 돈. 그래서 그게 어디입니까? 중국이죠. 중국. 완전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는 게 아르헨티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르헨티나까지 굉장히 극심한 물가에 대한 상승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달러 있으신 분들 가시게 되면 거의 왕처럼 살지 않을까 싶고요. 보통 빵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1,000원 이하입니다. 보통 200원, 300원 하거든요. 원화 베이스 바꾸게 되면 물론 그 자체는 뭐 패션은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달러 바꿔서 돈 쓰려고 그러면 한자 쓸 거예요, 여러분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